그러면 예상 시세를 약 15억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7,100만 원 더 주고 사시는 거예요. 방송 영상을 찍는 도중에 세대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단지 프리미엄 부동산과 함께하는 헬로우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최근 재건축 이슈가 되었던 궁전 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인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궁전 맨션 지금 사야 되나? 왜냐 하니까 뭐 W 너무 많이 올랐고 신축은 너무 비싸고 하지만 다른 2급지 가려 하니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건축 자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궁전 맨션이 어떠냐 하고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금액이 꽤 지금 뭐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예, 여기 범어역 그다음에 여기 범어 W가 있고 롯데캐슬 아파트 있고 여기가 궁전 맨션인데 궁전 맨션 실거래가 최근이 9억 3천에 매매가 됐더라고요. 9억 3천. 9억 3천이면 좀 큰 평수죠. 9억 3천. 그런데 지금 매물을 보니까 107이면 84, 전용 84인데, 예, 전용 84인데 10억에 나와 있죠. 과연 이 10억이면 얼마냐, 얼마에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또 확인해보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이 궁전 맨션 선택이냐, 신축, 신축에 대한 범어 W 쪽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고 대략적인 변수, 변수는 또 어떤 것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피스텔이 여기 들어가고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여기 부분 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보면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변수가 뭐냐 이 단지의 변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79형이니까 34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84형보다 좀 작죠. 크기가 좀 작은 거고 조금 이따가 분석해 보면 왜 오피스텔이 변수가 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545세대인데 일반 분양분이 얼마 없어요. 보면 확인 같이 한번 해봐 드릴게요. 합계 오피스텔 빼고 620세대니까 아마 이 자료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심의해서 건축위에 심의해서 뭐 이게 원안 의결이 됐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10억 기준으로 자 어떻게 한번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리고 정유사업 추진 현황에서 제가 이 구역 대지 면적을 확인했는데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 있으신 분 저희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전 맨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지 면적 아까 나왔는 거 했고, 그다음 총 연면적이 15만 3,987제곱미터 돼 있고, 자산 평당 4,500만 원 잡아서 기존에 저희들 다른 단지와 했을 때 비슷한 가격으로 아마 정전자산 가격을 금액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대로 84 면적 84, 110, 124, 142 타입이 있고 79가 오피스텔 타입으로 있는데 오피스텔은 일반 세대 218세대 다 남으니까 이게 아마 매출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세대가 538세대라서 기존의 전체 세대 수가 오피스 빼고 얼마 안 되죠. 그 얼마였어요? 보시면 620세대, 620세대죠. 620세대니까 제 계산 잘못했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방송 영상을 찍는 도중에 세대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전체 세대수 물론 바뀐다는 가정하에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익 더 좋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620세대 아파트가 620세대 정도 나오면 오피스텔이 68세대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이 기준에서 바뀐다 그러면 거기서 가감하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이 기준 현재
결정 난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자나 매도자들이 이 기준으로 어차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금액, 매매 금액 10억 그리고 뭐 9억 3천 등의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조합 세대원들이 큰 평수부터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 세대가 약 82세대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출이 잡히는데 일반 세대가 요게 아마 OP가 아마 이 정도 되면 68개는 좀 부담은 덜 될 거예요. 이전에 자료에 210세대는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너무 부담되는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8세 정도 세대 정도 되면 좀 그나마 좀 가벼워지는데 이 68세대의 전용이 84가 좀 안 되는 79 타입의 오피스텔이 제 생각에는 이게 6억은 넘어가면 좀 비쌀 건데요. 요거 일단 5억 7천 정도로 매출에서 잡혔어요. 이게 높아진다고 해도 세대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차이는 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일반 분양에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 대부분의 조합원분들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일반 분양 13억 정도 하시면 뭐 82세대는 충분히 진행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를 75% 잡았고요. 평당 800만 원을 잡았을 때 간접 공사비 등등이 들어가고 해서 총 수입 이 정도 나오면서 비료율이 약 98% 정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평당 감정 평가 금액 지금 현재 시세로 했을 때 84 기준으로 84가 약 13.4평 정도로 이게 되는데 이게 한 6억 정도로 감정 평가 금액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 이게 감정 평가 시기가 좀 진행이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매출이랑 원가 대비해서는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잡히게 되어서 기준을 잡는데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관건이죠. 오피스텔의 금액이랑 그다음에 공사비 800만 원 기준인데요. 그럼 공사비 800만 원 기준 냈을 때 84 아까 이 네이버에 매물로 나왔던 금액 뭐 9억 5천 예, 산다면 우리 과연 얼마에 주고 사느냐 한번 비교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9억 5천에 감정평가 금액이 6억이고 저항 분양가가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총 입주 금액이 15억 7천1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상 시세를 약 15억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7,100만 원 더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시세를 이건 뭐 18억 정도 봐야겠죠, 그래도. 그러면 18억 정도 보겠습니다. 18억 정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2억 2천 정도 나오는데 결국은 15억 7,100만 원 주고 사시는 건데 그럼 좀 고민이 되겠죠. 불확실성 있는 가운데 총 매 금액이 84를 15억 주고 사고 84 신축 아파트를 봤는데 그러면 W를 15억 주면 지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W에 전세를 끼고 사시든지 새 아파트 거주를 하시면서 결국은 W가 18억 가야지 이게 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궁전맨션을 지금 10억 주고 사느냐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변수를 또 한번 넣어보면 공사비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900만 원 가는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900만 원 되면 비료율이 84.7%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16억 5천 이렇게 넘어가게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5년 나, 뭐 한 10년 내로 된다 했을 때도 사실은 그 시간적인 부분과 구축 아파트를 살면서 결국 16억의 분양을 받는 게 현 시점에서 이익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는 내려가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800만 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매출 높인다고 해서 OP가 좀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일반 분양가를 좀 높여볼게요. 그러면 7억이 넘어가도록 1,400평당 1,400 하면 7억이 넘어가는 한 6억 6천 정도 되네요. 그러면 1,500 정도 잡아봤을 때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대수 68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에 800만 원 했을 때 이제 그럼 이제 매출이 좀 높아지니까 100% 비율이 높아지죠. 그럼 최종 입주금이 15억 5천 정도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공사비도 공사비 하지만 이 오피스텔 왜 오피스텔 안 넣으면 안 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상업지를 물고 있어서 그러실 겁니다. 상업지 물고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으로 채우셔야 되는데 상가보다는 오피스텔이 그나마 분양 미분양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OP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아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변수가 요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초기니까 또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바뀌면은 세대수하고 어떻게 바뀌느냐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안들이 있던데 사실 이 안이 요 기준으로 잡았던 이 안이 차라리 더 유리하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하게 보이는데 근데 또 다른 저 뭐 이전에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 배치가 있거든요. 이 배치는 어 오피스텔이 218개 나오면 사실은 이 부담이 다 조합원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꽤 커요. 218개를 했을 때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파트 일반 분양분이 제가 봤을 땐 10세대도 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가면은 아마 사업성이 매우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화된 수출이 이렇게 되고 또 상가 부분 빠진 거에 대해서 또 합쳐지고 이러는데 아마 이 통합의 문제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층 재건축이 서울 아닌 지방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이 상가가 지금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공전맨션 재건축의 아마 바로미터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고요. 좀 더 다른 여기 저희가 데이터를 잡은 곳에 좀 다른 거나 있거나 하시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부분에 분석을 해드렸고요. 요 부분 전문적으로 또 단지 내 저희들 프리미엄 부동산이 계십니다. 실제 매물은 이 저희들이 여기 링크 걸어놓는 단지에 부동산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